네, 지금부터는 이제 GDP가 어떻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플레이션 영향을 통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 실질 GDP가 뭔지, 나미널 GDP, 명목 GDP가 뭔지, 리얼 GDP, 나미널 GDP가 뭔지에 대해서도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뭔지에 대해서도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뭐 나중에 이렇게 또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물가 상승률이 특히나 파지티브인 경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물가가 오를 경우에 어떻게 이제 그 GDP를 이제 이 국내 총생산을 구분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GDP라는 건 결국 뭐였습니까? 그 나라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재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라고 그랬죠. 이 시장 가치라는 건 결국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물건이 제품이 있으면 제품이 1이라 그러면 1 곱하기 Q1, 물건이 이제 물건 1이 있으면 물건 1의 양이 있고 물건 1의 가격이 있는 거죠. 이게 시장 가치니까 더하기 이제 물건 2가 있고 양이 있고 물건 2의 가격이 있죠, 그지? 이걸 다 더하고 이걸 다 더해서 만들어진 게 결국 뭐였습니까? 이 GDP였던 거죠. 이게 이제 GDP였는데 이걸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책상, 의자가 뭐 책상 100개, 의자 100개, 뭐 자동차 50개, 뭐 5만 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가격들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GDP 계산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더니 똑같이 물건은 뭐 BMW 자동차 100대, 의자 100대, 100개, 뭐 책상 100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뭐지 책상이나 의자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BMW 가격만 올라가면 실제로는 만들어진 물건의 개수는 똑같은데 GDP는 어떻게 계산될 수 있습니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겠죠, 그지? 왜냐면 GDP라는 건 결국은 그 시장 가치니까, 그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가치니까. 이제 그러면은 실제 만들어진 양은 똑같은데 GDP가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개념이 그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데, 그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인플레이션 영향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명목 GDP와 실질 GDP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목 GDP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 현재 가격을 사용해서 아웃풋의 밸류를 계산하는 게 명목 GDP입니다. 그 현재 시장 가격을 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코렉션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GDP는 작년 시장 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올해 GDP는 올해 시장 가격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근데 만약에 작년보다 올해 시장 그 제품의 가격이 올랐으면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물가 상승이 된 건데, 그 부분을 계산할 고려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않고 이제 그 시장 가치를 제품의 시장 가치를 계산하는 게 이제 명목 GDP이고, 실질 GDP는 뭐냐 그러면 어떤 상품의 가격을 딱 이제 고정시켜 놓습니다. 베이스 이어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작년의 상품 가격을 이제 작년을 베이스 이어라고 그러면 그 베이스 이어를 정해 놓으면 그러면 항상 그 가격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가격만 써서 이 제품 이 아웃풋의 이제 가치를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실질 GDP는 작년 가격에다가 작년 양을 이제 제품의 양을 곱해서 이제 실질 GDP가 만들어지고, 올해 실질 GD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실질 GDP도 올해 양에다가 뭐를 계산하면 됩니까? 곱해주면 됩니까? 올해 양에다가 제품의 양에다가 작년 가격, 즉 베이스 이어 가격을 이제 계산해서 만들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변화한 거를 변화부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이제 컨트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에 그때만 계산된 GDP를 이제 실질 GDP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목 GDP는 커런 시장 가격을 사용하는 거고, 실질 GDP는 베이스 이어의 그 시장 가격을 사용해서 계산한다. 이것만 이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명목 GDP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컨트롤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질 GDP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컨트롤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예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차근차근하게 요 데피니션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요게 이제 그 GDP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GDP 대표인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어진 기간 동안. 여기 보면 2011년이 있죠. 주어진 기간. 한번 해볼까요? 2011년 주어진 기간 동안에 그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 이 나라에서는 최종재가 뭐가 있냐면 피자하고 라떼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개만 있는 거죠. 모든 최종재니까 있는 그 나라 생산된 제품이 이제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 이그젠플이니까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최종재입니다. 여기에 피자하고 라떼가 최종재의 시장 가치니까 시장 가치라는 건 뭐냐면 이 최종대의 상품 이게 Q 상품의 양이고 만드는 양의 개수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P는 당시의 상품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피자에 대한 시장 가치고 피자의 시장 가치는 P 곱하기 Q 하면 10 곱하기 400 하면 이게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라떼의 양은 몇 개? 1000개 만들어지고 시장 가격은 2니까 2 곱하기 1000 하면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게 2011년에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명목 GDP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11년에 명목 GDP가 되고 이게 바로 GDP의 대표이션 그대로 따라왔죠. 2012년 주어진 기간 동안 이제 2012년입니다. 모든 최종재 피자와 라떼가 있고 그때의 시장 가치니까 그때의 시장 가격이 뭡니까? 11이고 그때의 피자의 양은 500이니까 11 곱하기 500하고 라떼의 시장 가격은 2.5, 라떼의 양은 1100이니까 2.5 곱하기 1100 하면 8250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2012년에 명목 GDP가 되는 거죠. 2013년의 GDP라는 거는 명목 GDP라는 거는 주어진 기간 동안에 2013년 동안에 모든 최종재 그 나라 생산된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니까 피자와 라떼의 시장 가치니까 P 곱하기 Q 하면 되겠죠. 12 곱하기 600 2013년의 가격 2013년의 라떼 가격 3 곱하기 라떼의 양 1200 하면 여기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2013년의 명목 GDP가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1년의 명목 GDP는 6천 이렇게 계산하니까 2012년의 명목 GDP는 8,250 2013년의 명목 GDP는 1,800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 GDP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겠죠? 이 대표이션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이 현실 세계에서 하고 요 이그젠플의 차이는 뭡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최종재와 서비스가 얼마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수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피자하고 라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피자하고 우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있겠죠, 그지? 그리고 피자도 그냥 무슨 뭐 피자 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피자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수히 많이 있어서 그걸 다 더해줘야 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현지 세계에서 GDP를 계산하는 원리도 이렇게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2011년의 명목 GDP, 2012년의 명목 GDP, 2013년의 명목 GDP입니다. 이게 왜 명목 GDP입니까? 왜? 그 current price 2011년의 GDP를 계산할 때는 2011년 가격을 사용하고 2012년의 명목 GDP를 계산할 때는 2012년 가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명목 GDP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values output using current price. 여기 이제 current price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2011년 GDP 계산할 때는 2011년 가격을 사용하고 2012년 GDP 계산할 때는 2012년 가격을 사용하고 2013년 GDP 계산할 때는 2013년 가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걸 이제 명목 GD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011년의 명목 GDP, 2012년의 명목 GDP, 2013년의 명목 GDP죠. 그러면 2012년과 2011년 사이에 명목 GDP는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보려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장률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죠? 저거 계산하려면 2012년의 명목 GDP가 얼마였습니까? 8,250 빼기 2012년의 명목 GDP는 8,250, 2011년의 명목 GDP는 얼마였습니까? 6,000이었지. 나누기 이거를 6,000으로 나누어주면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뭡니까? 2011년과 2012년 사이의 GDP의 성장률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37.5%죠. 이 GDP 성장률이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지? 다음 2013년과 2012년 사이의 GDP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2013년의 명목 GDP 1,800원 빼기 2012년의 명목 GDP가 얼마였습니까? 8,250이었습니까? 8,250 나누기 8,250 곱하기 100 하면 이제 성장률이 나오겠죠. 이게 30.91%가 나와요. 30.9% 정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반올림하면 이건 30.9%가 되겠죠.
30.9%. 얘는 앞에 건 37.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목 GDP 성장률을 계산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실질 GDP를 계산합니다. 실질 GDP를 계산하려면은 뭐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합니까? 베이스 이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기준연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연도의 가격을 가지고 이제 GDP 아웃풋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준연도를 11년으로 잡아보죠. 2011년이 이제 기준연도입니다. 그럼 2011년 가격을 사용해서 GDP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2011년의 GDP는 2011년에 기준연도 가격이 2011년이니까 2011년의 가격 10 곱하기 양 피자 400개 2 곱하기 라떼 1000개 그래서 6천이 됩니다. 이게 이제 2011년의 실질 GDP가 되죠. 다음 2012년의 실질 GDP는 역시 기준연도 가격을 사용해야 되니까 10 그리고 양은 이번엔 500개 라떼 같은 경우는 기준연도 가격을 사용하니까 2 양 1100개 그러니까 이거 합치면 곱하고 계산하면 7200이 됩니다. 2013년은 보면 역시 기준연도 가격을 사용해야 되니까 2013년에 실질 GDP를 계산하려면 그 다음에 2013년에 양 2010 기준연도 가격 곱하기 라떼의 경우에는 2013년에 양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이제 8,400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실질 GDP는 항상 뭡니까 이렇게 보시면 2011년의 실질 GDP든 2012년의 실질 GDP를 계산하든 2013년의 실질 GDP를 계산하든 항상 어떻습니까? 가격은 변함이 없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이스 이어의 가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의 변화만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2012년과 2011년 사이에 실질 GDP의 성장률을 보시면 여기 이제 2011년의 실질 GDP, 2012년의 실질 GDP, 2013년의 실질 GDP인데 2012년과 2011년의 실질 GDP의 성장률은 7,200에서 6,000을 빼고 그걸 6,000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7,200에서 6,000을 빼고 이거를 6,000으로 나누어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2012년과 11년 사이에 그 실질 GDP의 성장률입니다. 이게 몇 퍼센트라고? 20%입니다. 이렇게 계산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산해 보면 16.7%가 나오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실질 GDP를 제가 이제 계산한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 명목 GDP는 2011년의 명목 GDP, 2011년의 실질 GDP 똑같죠. 2012년에는 명목 GDP가 8,250이고 실질 GDP는 7,200입니다. 왜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클까요? 2012년에는. 이유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뭐가 변했기 때문에 보시면 물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물건 가격이 올랐죠. 피자가 10달러에서 11달러로 올랐고 라떼가 2달러에서 2.5달러만큼 오른 거죠. 그 영향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실질 GDP가. 자 이제 그러면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실질 GDP가 2012년이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2012년과 2011년 사이에 여러분들 보시면 실질 GDP가 가격은 똑같이 계산했죠. 2011년과 12년에 보면 근데 실질 GDP가 더 큰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물건을 더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400개에서 피자 400개, 500개로 만들었고 라떼도 1000개에서 1100개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실질 GDP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2013년하고 2013년에도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보면 명목 GDP가 더 크죠. 왜? 보시면 2013년에도 보시면 실질 GDP는 2013년에 실질 GDP는 요 가격을 쓰는데 2013년에 명목 GDP는 요 가격을 쓰는 거죠. 12위가 10보다는 크죠. 훨씬 크지. 3위 2보다는 훨씬 크죠. 그러니까 명목 GDP가 얘보다 훨씬 큽니다. 실질 GDP보다. 다만 2012년하고 2013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실질 GDP가 훨씬 더 크죠. 더 큰 이유는 똑같은 가격을 썼더라도 2012년보다는 2013년에 물건을 더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실질 GDP가 더 큽니다. 자, 명목 GDP 보십시오. 2012년하고 2013년에 보면 명목 GDP가 더 크죠. 더 큰 이유는 뭡니까? 2012년하고 2013년에 명목 GDP가 더 큰 이유는 여기 보시면 얘가 더 큰 이유는 가격도 증가했고 또 뭐도 증가했습니까? 양도 증가했고 둘 다 증가했던 그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는 current price 사용해서 측정이 되는 거고 이미 우리 데피니션을 본 것처럼 실질 GDP는 기준 연도의 가격
가지고 이제 측정하는데 기준연도의 가격이 계속 안 바뀌죠. 시간에 따라서.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컨스탄트 프라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찾을 때 보면 컨스탄트 프라이스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저 말은 결국은 실질 GDP를 계산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지난번에 뭐 써놓은 거 보면 뭐 2015년 가격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15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그때의 가격을 가지고 실질 GDP를 계산하고 이 실질 GDP의 성장률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질 리얼 GDP라고 제가 써놓은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의 실질 GDP의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경제 성장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목 GDP의 성장률이 아니고 뭐의 성장률, 실질 GDP의 성장률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듣는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성장률이다. 물가의 영향을 통제한 GDP의 성장률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쓰면 이렇게 표를 이렇게 쓰면 요거는 2015년도가 기준연도구나. 그리고 그때의 가격을 사용해서 계산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명목 GDP하고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명목 GDP 성장률은 37.5%입니다. 아까 계산한 거 보면. 근데 실질 GDP 성장률은 얼마입니까? 20%입니다. 요것의 차이가 나는 건 뭐였습니까? 이미 다 말했죠, 그지? 여기 명목 GDP는 뭐의 성장률도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률도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실질 GDP의 성장률은 양의 퀀티티의 성장률만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질 GDP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GDP의 양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이제 본다는 겁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실질 GDP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코렉트했다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충분히 다 이제 이야기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한국의 이제 명목 GDP, 실질 GDP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년부터 74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빨간 거는 실질 GDP이고 파란 거는 명목 GDP입니다. 근데 요 점이 언제냐 그러면 2010년에 보시면 실질 GDP가 2010년 가격을 사용하죠.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명목 GDP하고 실질 GDP하고 이제 같을 겁니다. 왜? 그때는 똑같은 가격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 보시면 2011년에 보시면 명목 GDP와 실질 GDP 같죠? 왜냐하면 2011년이 기준연도니까 그때는 똑같은 가격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 똑같이 그죠? 그래서 2011년 이후부터는 뭐가 더 큽니까? 명목 GDP가 실질 GDP가 더 크죠.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크다는 것의 의미는 뭐가 하기 때문에 2010년도 기준연도 가격보다 계속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에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큰 거죠. 이게 요것의 차이가 일종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시면 반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 GDP가 2010년 이전에는 보면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훨씬 더 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10년 이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2001년에 그걸 비교해 보면 2001년도에 하고 2010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0년도에는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같지만 2001년도에는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더 크다는 거겠죠. 그러면 2001년도에 실질 GDP를 계산할 때는 어떤 가격을 씁니까? 2010년도의 가격을 쓰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만 2001년도에 명목 GDP를 계산할 때는 2001년도의 가격을 쓰겠죠. 그런데 실질 GDP가 명목 GDP가 더 크다는 것은 2001년도의 가격이 2010년도의 가격보다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렇게 존재하니까 그죠? 요 기준연도를 전으로 해서는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더 크고 반대로 기준연도 이후에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큽니다. 그 이유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저한테 이제 뭐 이메일로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이제 좀 더 부족하면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본 겁니다. 미국 데이터인데 여기 이제 미국은 이제
기준 연도가 2009년이 기준 연도입니다. 그러면 기준 연도에는 실질 GDP와 명목 GDP가 똑같죠. 그런데 그 기준 연도를 벗어난 2010년부터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크죠. 왜? 물가가 상승하니까. 반대로는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더 크죠. 그 이유는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과 똑같죠, 그지? 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을 통제한 것에 대한 효과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질 GDP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컨트롤한 거죠, 그지? 자, 이제 다음 개념이 이제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의 개념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